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요. 그 무건대리 보고 계시나요? 자, 무건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건대리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무건대리는 우리가 공부할 때하고 이런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면은요 아주 간단해. 뭘 봐야 되냐? 항상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무건대리는 뭐가 있나를 봐야죠.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대리권은 없잖아요. 이때 무건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무과실이라는 것은 제3자가 서류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무건대리는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요. 이 상대방은요 일단 선인 경우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악을 불문하고요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고. 그래서 철회권하고 추인권은 의사표시이고, 그 다음에 최고하고 거절은 의체거,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이고, 그 다음에 이 본인은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 시에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 시에 뭐래서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고, 거절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건대리에서는 뭐가 시점입니까? 본인 갑은 뭐를 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죠. 거절. 상대방 병은요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죠. 선이 무과실. 그 다음에 대리인 자신은요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 대리권은 증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유권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래서 유권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야, 뭐죠? 능력이 있어야 돼. 이때는 누구의 선택? 상대방이 선택을 해. 그래서 계약을 뭐 하든지 이행을 하든지, 이행을 못하면 뭐를 하든지 손해배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두 가지를 먼저 입증 책임을 한번 보죠. 다른 건 빼고.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를 나가죠. 그러면 상대방이 선일 때 철회니까 악일 때는 철회를 한다 못한다? 악일을 철회 먼저 입증은 누가 한다? 이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왜? 철회하면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를 못하려면 상대방이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증명을 해. 여기요 무권대리인 책임이죠. 무권대리인 책임이라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을 한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무권대리인이 입증을 해. 무권대리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뭐죠?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멸하려면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철회권을 못하게, 행사를 못하게 하려면 본인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유권대리, 즉 본인한테 유권대리로 책임을 져라. 그것은 상대방이 증명해. 상대방이 뭐라냐? 을은 유권대리니까 본인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을한테 대리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증명을 하면요 본인은 뭐 한다?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권이죠. 상대방의 선택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러면 언제 선택권 행사할 수 있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권을 증명을 못하면 상대방이 선택권이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선택권을 언제부터 진행하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제 이게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지금 오늘까지 이제 그 뭐죠? 대리까지 이제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강의가 뭐죠? 야간반은 2주 해가지고 8강의로 해가지고 민법 총칙 이미 강의가 다 끝났어요. 8강의로 해가지고. 알겠죠? 8강에서 강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강의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월요일쯤에요 실장님한테요 올리려고 해놓을 테니까요. 그걸 아마 시간 되면 한번 쭉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늦게 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강의 들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동영상, 그러니까 문제 지문이 아니고 영상으로 쭉 처음부터까지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럼 모른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학생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자, 무권 대리죠. 무권 생각 또 얘기하면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요. 엄청 또 공식이 되겠다. 자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을 한 경우는 계약은 그랬죠. 무권 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왜 타인이냐면 원래 대리권을 줘야지 본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냥 원래 본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안 줬으니까 타인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타인은 누굴 얘기하죠? 본인을 얘기하죠.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누가 뭐 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랬죠. 누가요?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분명히 무권 대리는 무효인데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무권 대리는 원래는 무효인데요, 무효, 나중에 추인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하는, 유동적. 그래서 이 유동적이라는 것은 불확정적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험이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확정적 무효인 경우하고 확정적 유동적 무효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유효가 있단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유동적 유효이고, 무권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 정지조건부는 유동적 무효이고.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요, 확정된 것하고 비교가 된 게 뭐가 있다?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이죠. 유동적, 불확정적, 유동적 무효가 있고 유효가 있다고. 유효는 뭐다? 취소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무효, 유동적 무효인 것은 뭐가 있다? 정지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있고, 그래. 알죠? 무권대리. 이것을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이 전체는 유동적, 불확정적이잖아요. 다음 중에서 법률 효과가 불확정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걸 확정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불확정적인 뭐냐? 착오인 경우, 사기인 경우 1번, 2번 나올 거예요. 착오나 사기. 착오도 취소, 사기도 취소니까 유동적이죠. 유효는 유효인데 유동적이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하고 정지조건부 이렇게. 정지조건은 뭐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정지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유동적 무효에 속한, 유동적인 것에 속한다.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유동적 무효는 이렇게는 묻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법률효과 이게 전부가 다 유동적이다, 불확정적이다 이 말이죠. 알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확정적 5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본인이 일을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최고권이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 그렇죠. 봐봐. 앞에 아무 말도 없잖아요. 상대방은 하고 아무 말이 없죠. 그럼 이것은 선악 불문인 거예요. 아무 말 없을 때는. 선의는 반드시 선의, 악의는 반드시 악이라고 해야 돼.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여기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말할 수 있고, 최고를 말한다? 의사의 통지, 의최고죠. 최고의 통지, 의사의 통지.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발시인주의. 그래서 우리가 발시인주의는 6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격지자 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그 다음에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그 다음에 뭐죠? 제한능력자에서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의 추인 여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또 하나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연착의 통지냐, 그 다음에 지연의 통지할 때 지연의 통지를 발하지 않냐 할 때,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냐 할 때, 그 다음에 법인에서요 사원총이라죠. 그럴 때는 일주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해서 채무자의 승낙, 그렇죠? 이런 것들이 6개죠. 이 6가지 빼고는 무조건 다 뭘 하겠다? 그것은 도달주의라고 그랬죠. 여기 무권대리 발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이렇게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말을 잘 알아야 되죠. 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를 말한다? 의사의 통지, 준 법령이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시험에 지금 몇 번, 4번이나 나왔죠.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최고,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최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여기 봐봐. 우리가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은요 본인이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다 할 수 있어. 여기 철회권도요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야. 딱 하나 뭐다? 여기 최고권. 최고는 뭐냐면, 최고는 너 추인할래 거절할래 묻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추인권과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상대방밖에 뭐죠? 본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본인한테만 최고해. 지금 무권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최고 있어 없어? 없다고. 최고는 반드시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면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대. 상대방이 본인한테 어떻게 하면? 추인을 거절하면.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책임을 안 지니까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추인하죠. 상대방은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추인을 거절하죠.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를 청구 못하려면 추인하면이 아니고 추인을 뭐라면? 거절.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을이 갑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등기해줬죠. 갑이요 병에게 추인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추인 거절을 했죠. 추인을 거절하면 더 이상 채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냐? 안 봐봐. 아까 채권은 뭐라고 했죠? 채권은 뭐요? 본인 갑에게 묻는 거죠. 갑에게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잖아요. 갑한테 추인할래, 거절할래? 그 말은 추인이나 거절이 있기 전까지 하는 거죠. 추인을 해버리면 물을 수 없어. 거절하면 물을 수 없다고. 거절을 적극적으로 했죠. 거절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 말은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확정적으로 무효. 그래, 더 이상 채권권 행사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채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추인권이죠. 이제 추인은 시험에 잘 나오죠. 추인을 보면 추인 또는 거절 의사 표시는 재밌는 말 봐봐. 추인이나 추인 거절, 추인을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추인을 상대방한테 안 했대. 그럼 누구한테 했다는 거야? 추인을? 추인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림을 이런 봐봐. 무조건 공부를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면 추인을 누가 한다? 추인이 본인이 하죠. 추인을 상대방한테 안 했대. 그럼 누구한테 했어? 추인 아까 내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안 했대. 그럼 누구한테 했다? 대리인한테 추인했다 이 말이죠. 대리인한테. 그러면 이때 상대방 병이요? 그 병한테 을한테 추인한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뭐가 된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 뭐죠? 대리인한테 추인한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뭐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몰라.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안 했단 말은 대리인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추인을 원래 누구한테 할 수 있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승계한테도 할 수 있고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하지 않았단 말은 대리인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표현 대리의 주장은 누구한테만 한다? 직접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즉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왜요? 상대방은 보통 모르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안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은 상대방의 추인의 효력을 원칙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고,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주장할 수 있고, 모르고 있으면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은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무권 대리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 불확정 상태가 뭐죠? 유동적 무효. 불확정의 말은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대리인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틀렸죠. 자, 추인권은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여러분,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상대방의 뭘 유하지 않는다? 동의를 유하지 않는다. 동의를 불문하고,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명시적,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내가 그걸 알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걸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무것도 아니죠. 일부 추인, 추인은 뭐죠? 추인은 방금요, 추인은 일방적이라고 그랬죠. 그 추인은 일방적이야. 일방적이란 말은 이것은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요, 일부 추인이나 조건을 가한 추인, 조건은 일부 추인이나 변경이죠. 변경을 가한 추인이다. 변경을 가한 추인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유효가 돼.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못 붙여. 그러니까 일부 추인 안 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일부 추인은 무권 대리는 본인의 뭐가 있어야? 승낙,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된다. 본인의 승낙, 동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일부 추인은 원래 무효예요. 추인을 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그 다음에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해야지, 일부만 추인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한 후 갑이 매매계약상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 변경. 여러분 대리권 없는 을이니까 무권대리죠. 여기 대리권 없는 을은 무권대리죠. 그런데요 여기요 변경하여 추인했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고. 효력이 없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틀렸다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있어야. 알겠죠? 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한 방치했다. 또 나는 이거 몇 번 했죠 오늘. 자, 여러분 무권대리가 뭐예요? 무권대리는 뭐예요? 유동적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효란 말이 중요해.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법령이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을 하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니까 무권대리를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하더라도 무효인 무권대리가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효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유효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추인은 누구한테? 직접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알겠죠? 1번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누구나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이나 병,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정, 무권 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한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추인할 때 상대방의 승계인 정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은 병, 승계인은 정에게 추인할 수 있다. 그래 틀렸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에도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 봐봐. 추인권은 이 대리인 아무것도 없어. 추인은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본인이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철회권과 채권권 있죠? 철회권은 누구한테?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다 할 수 있어. 본인은 없어. 본인은 추인권, 철회권 아무것도 없어. 아니 대리인은 여기요 채권은 추인할래 거절할래 묻는 것이니까 채권은 오로지 누구한테? 상대방이 본인한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는 무권 대리인에도 할 수 있다. 자, 무권 대리인에 추인했죠? 무권 대리인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으로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모르면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는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자,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추인의 효력이 없죠?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더라도, 봐봐, 추인을 본인이 상대방한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대리인한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대리인한테 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다 대항할 수 있다. 모른다 대항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오이고 끝날 때가 아니까 대답이 엄청나요. 자, 추인 거절. 자,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은 뭐다? 이렇게요.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을에게 있죠. 을에게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죠. 그럼 여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런데 이 상대방은요, 누구? 선인 경우에 뭐가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 악을 불문하고 말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여기 상대방은 중요하잖아. 본인은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무건대리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이미 등기란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요, 본인이라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건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추인을 거절하든지 해야죠. 추인하면은 집 뺏기고 노숙해야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아들내미가 구속당하고 부동산 사기로. 이주도도 아니니까 그냥 가장 좋은 것은 속 편하게 숨을 안 쉬는 거죠. 편하게 아주. 그래서 사망했다 이 말이죠. 사망하니까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대리인이 상속을 하죠. 상속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뒤늦게 후회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빈다는 뜻에서 추인을 해야 되는데 추인을 거절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자기가 2월 1일 계약을 해놓고 3월 1일 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무건대리인이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받아 이미 등기가 된 것에 말소를 청구한다거나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갑을 상속했다.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추인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알겠죠? 무건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건대리인은 본인의 진위에서 계약에 뭐를 할 수 없다? 무효를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무효라고 주장을 못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건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등기를 경유해 주는, 봐봐, 이미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된 경우 이때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말소 청구할 수 없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말소 청구 못하니까 소유자가 돼.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건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자, 추인의 효력이죠.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추인은 뭐뭐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랬죠. 추인은 여기서 언제나 그러면 안 돼. 다른 의사표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안 돼. 이것과 비교되는 게 바로 뭐다? 무효행위의 추인. 그럼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급표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는데 무건대리행위 추인은 아무 말이 없을 때는, 다른 말이 없을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는 거야. 계약 시에 소급해. 이게 바로 뭐한다? 무건대리하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른 점이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무건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알겠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있죠. 자, 무건대리인을 추인하죠. 언제 소급한다? 계약 시에 소급한다. 계약 시에 소급해서 봐봐,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본인에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 말이죠. 본인에게. 이 말이지. 여기 추인했다고 해서 무건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 안 된다? 유권대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권대리 누구한테 법률가가 있죠? 본인에게 법률가죠. 본인에게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 여전히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 이걸 얘기해. 그래서 무건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건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추인은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죠. 추인은 언제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건 아니죠. 계약시에 소급, 언제나 계약시에 소급.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 지문이 몇 번이 나왔어? 앞에도 몇 번 나왔죠. 그렇죠?
자, 상대방이 철회. 상대방은 누구일 때만 철회한다? 선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계라고 했죠. 선이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선이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이렇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봐봐. 여기.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요, 추인권이 있죠. 여기 추인 거절권이 있죠. 여기 철회권이 있죠. 철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추인이나 거절이나 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확정이 돼. 어떻게 확정이 된다? 철회는 무효로 확정돼. 무효로 확정되고, 거절도 무효로 확정되고, 추인은 유효로 확정이 돼. 한 번 확정되면 다른 곳으로 밖에 안 바뀌어. 그러니까 봐봐. 추인하면 철회 못하고, 철회하면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확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철회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돼?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해야지. 그래서요, 대리권 없는 자간 계약은 본인의 뭐가 있을 때 하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으면은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 철회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철회는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죠?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먼저 최고권은 누구한테만? 직접 상대방 누구한테만? 본인한테만. 이건 봐봐. 그냥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여기 추인권 있죠? 추인하고 추인 거절은 여기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다니까요. 대리인한테.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그 다음에 여기요, 철회권은 누구한테 한다? 철회권은 여기 병이죠? 철회죠? 선인 경우 철회하잖아요. 철회권은 본인이나 또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대리인한테 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최고권을 한다. 최고권은 누구한테 한다? 여기는 의리 최고권이죠? 최고권은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한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알겠죠?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여기요, 최고는 상대방이요, 여기 죄송해요, 병이죠? 병이요, 의리죠? 의리 대리인. 상대방이 오직 본인한테만 해. 그 다음에요, 여기요, 최고는요, 철회는요, 본인하고 대리인한테. 최고는 본인한테만 해. 그 다음에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요,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무권 대리한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나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이 되니까 다른 곳으로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때는 처리 못해. 안 경우. 알겠죠? 안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만 처리할 수 있다? 선이. 그냥 딱 암기하라고. 누구만 처리할 수 있다? 선이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잘 봐야 돼.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 그럼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선이니까 뭐 할 수 있고, 최고할 수도 있고, 상대방 본인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최고할 수도 있다. 만약에 악이다 알지 못한 그럼 선이죠. 선이니까 처리할 수도 있고 최고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뭐만 할 수 있다? 최고만 하고, 뭐는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몰랐다, 선이죠. 선이니까 처리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최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시겠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악이네. 악인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할 수 없다? 처리하지 못하고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알겠죠?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적법하게 계약을 뭘 했다? 그러면 추인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적법하게 뭘 했으면 철회를 해버리죠. 그럼 확정적 무효죠. 무효니까 본인은 더 이상 뭐를 못한다?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처리하게 되면 아까 말했죠. 처리하고 추인하고 거절은 누가 더 빠르냐? 처리하고 추인하고 거절은 누가 더 빠르냐? 알겠죠? 이걸 가지고 따져. 처리가 빠르면 뭘 못하고? 추인을 못하고, 추인이 빠르면 뭘 못해? 처리하지 못한다. 알겠죠? 자,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하죠? 상대 추인해버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추인하면 처리할 수 없다. 추인은 언제까지 한다? 처리하기 전까지. 처리를 언제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자, 무슨 책임이다? 무권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뭐가 엄청 많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먼저 이걸 보려면 먼저 이걸 먼저 봐야 돼. 자요, 무권 대리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제3자가 소리를 위조해도 책임을 진다. 이때 본인은 추인은 거절하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 즉 무권 대리인지 몰라야 되고, 대리인 자신은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되고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러면 누구의 선택? 상대방이 선택을 한다.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을 해야죠. 자, 이것만 지금 여기만 지금 보는 거야. 여기만. 자, 봐봐. 다른 자의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뭐 하지 못하고 대리권을 뭐라고? 증명하지 못해야지. 증명 못해야지. 증명하면 안 되잖아. 증명하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증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증명하지 못하고 여기 증명하지 못하고. 알겠죠? 또 본인의 뭐를 얻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추인을 얻지 못했다. 두 가지. 그런 경우는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 선택권은 언제부터 선택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것은 선택권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특히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여기 보면 제3자의 기망이나 위조 문서 등에 의해서 야기돼서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제3자가 기망하고 제3자가 문서를 위조했잖아요. 그래도 무권 대리는 일단 책임을 진다. 이걸 무슨 책임을 한다? 무과실. 오늘 무과실 책임이 2번 나왔네요. 오늘 무과실이 2번 나왔죠? 자, 언제 나왔어? 우리가 복대리에서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렇게 했죠. 자, 2번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행위 능력이 없을 때, 제한 능력자일 때, 그 말이죠.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봐봐. 무권 대리인 책임지라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안 돼. 또 한 가지는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제한 능력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요, 상대방 계약으로 맺은 사람이 행위 능력, 즉 제한 능력자일 때는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안 진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에게 악이나 과실이 있고 무권 대리인 자신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무권 대리인 스스로가 증명해요. 즉 무권 대리인요, 책임지기 싫으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나는 제한 능력자다, 이것을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지 입증을 해야 돼.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자, 이제 보죠. 무권 대리의 상대방, 병이죠. 상대방은 계약 당시죠. 대리권 없음을 대리권 없어 어떤 경우에 무권 대리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의 이행을 청구를 못하려면 상대방은 청구하려면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는데, 청구를 못하려면 선이다, 악이다, 무과실이다, 과실이다, 과실이면 되죠. 그래서 대리권 없으면 안 경우죠. 악인 경우는 선이 무과실이 아닌 경우는 이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안 경우 이래야 되겠죠.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 못했는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때 무권 대리인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 시험에 지금 많이 나왔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 그럼 무권 대리인이 무엇이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에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 그 다음에 또 무권 대리인이 또 누구이면? 제한 능력자이면.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무권 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한 능력자일 때. 그 다음에요,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여기 나왔죠? 제3자의 기망으로 그래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여기까지 우리 이것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책임 없다, 틀렸죠? 제3자의 위법행위라고 할지라도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자, 이제 사례 문제만 봐. 이제 끝이죠? 사례 문제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보시면 돼. 뭐.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대리권 없는 을이죠. 그래서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대리권 없이 을이 병하고 계약을 했죠. 1번 임대차 계약은 갑이 뭐 하지 않으면, 갑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유동적 무효. 갑이 추인은 뭐다? 추인은 의사표시죠. 여러분, 의사표시는 3대 요소.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서 어떻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이다. 악이는 뭐를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최고할 수 있다. 최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최고는 인정되고 뭐가 안 된다? 뭐죠? 철회가 안 된다. 철회가 안 된다. 최고는 할 수 있다. 철회가 안 된다.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해서 추인했다. 단축해서 추인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경우는 뭘 한다?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그래서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이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할 수 없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갑이 추인했다. 추인하면 언제부터? 아무 말 없으면 언제부터? 계약 시에 소급. 계약 시에 소급이다. 이건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권대리 추인이죠. 무권대리 추인과 비슷한 게 뭐가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다.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언제부터 어디에 소급한다? 계약 시에 소급한다.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아시겠죠? 자, 단독행위 무권대리죠. 다 끝났나 봐요.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나온, 우리 시험 한 번 나왔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지문 하나 있죠. 몇 개라 했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단독행위 추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단 말이죠.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 이러면요, 집에 이제 남편이 계신 분들 계시죠? 근데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가 돼 있어. 등기가. 그러니까 남편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재산을 우리가 분할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남편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하고 둘이 되게 친했어. 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하고 되게 친했는데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요, 이 여자만 보고 웃고요, 자기를 보고 안 웃어. 알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요, 자기는 집주인인데 새들어 사는 사람을 보고 남자가요 관심을 가져고 자기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열받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병한테 뭐라 그래? 너 나가? 그래, 나가. 그러면 그걸 해지라. 해지권 행사야. 너 나가? 기분 나빠?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한다? 참 집 한 채 있다고 유세 떠네. 이렇게 하면서 알았어. 더럽다. 들어와. 나간다. 나가. 알겠죠? 이 사람이요, 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원래 남편하고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 야, 네 남편이 나한테 나가라고 그랬어? 물어봐야지. 대리권을 다퉈야지. 그런데 대리권을 다투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알았어, 갈게. 동의해버려. 동의. 나도 지금 저 남자가 지금 어디 멀리 간 것 같으니까 쫓아가야 되니까 나도 간다 하고 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봐봐. 단독행위에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 임대인의 처. 알죠? 누구죠? 을이죠. 처의 대리권 없는 행위. 너 나가. 기분 나빠. 나가. 여기에 동의해. 알았어. 더럽네. 알겠죠? 동의하거나 또는 대리권을 다투잖아. 야, 네 남편이 나한테 나가라고 그랬어? 다투지 아니할 때는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 136조죠. 그 말은 우리가 130조에서부터 135조는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를 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이 이제 아침에 이제 밤에 이제 퇴근하죠. 아내가 얘기하죠. 나 저 여자 나가라고 그랬어. 그러죠. 왜? 그랬더니 아니,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나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 이 여자가 집에서 밥만 먹고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추인 거절이죠. 그렇지, 무슨 말 알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사과해. 추인 거절이에요. 그래서 또요, 남편 말, 아내 말이 잘 들어. 그런 일 있었어? 그러면 나가라 해야지. 뭐다? 추인이죠. 추인.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시끄러.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 이제 이번에 여기죠. 이 사람이요, 이 집에서 월세를 살고 샀는데요, 남편하고요 계약하고, 이 사람이 아파트로 분양받은 거예요. 그냥 분양받으니까 1년 전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을 받아야 중도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가가지고요, 빵 2개 사가지고 가가지고 한쪽씩 나눠 먹으면서 얘기하죠. 사실 우리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다음 달에 중도금 넣을 건데 우리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잔금 치를 건데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보통 그러면 예스 한다, 노 한다. 보통은 예스 하죠. 응, 알았어,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원래 이 사람은 남편한테 얘기하죠. 근데 그 집 와이프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알았죠? 그럼 무권대리, 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무권대리의 동의를 얻어서 나간다, 해지한다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남편한테 이제 밤에 얘기하겠죠. 남편한테 뭐라 한다? 저 집 아파트 분양받았대. 그래서 나가야 된대. 그래서 뭐 잔금 치러야 되니까 보증금 좀 빼달라던데. 그래서 내가 그냥 아마 알았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와가지고, 오, 정말 잘 됐네.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뭐다? 추인이죠. 그건 알겠는데 계약은 계약이지. 고지사는 또 그럴 수 있죠. 그건 뭐다? 추인? 거절이죠. 그래서 추인권과 추인거절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처에 대해서 그의 동의를 얻어, 처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 해지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를 준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자세하게 거기다가 토를 달아놨어. 알겠죠? 2개 생각하면 돼. 내가 나쁜 여자가 돼가지고 딱 보면 금방 알아. 착한 여자로 하려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기적인 나를 가지고 생각하면 0.5초 만에 조문이 이해가 돼. 알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착한 분이야. 이해가 바로 되는 분이 있어. 더 이상 말 못해. 자요. 그 다음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죠. 왜요? 봐봐, 우리가 무권대리는 유효다? 무효죠. 무효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유효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추인을 해야죠.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추인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죠?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걸 얘기해.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상대방 없으니까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유효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일 수밖에 없어. 언제나 무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하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4가지를 보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 107조는요 언제나 유효. 비진이요. 왜? 무효가 될 수 없죠. 언제나 유효. 108조는 통정의 표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통정은 적용되지 않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10조 3항, 상대방 없는 언제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하죠. 무권대리. 그러면 언제나 뭐가 된다? 언제나 무효가 돼. 알죠? 언제나 무효. 왜? 뭐 할 수 없으니까. 추인할 수 없으니까.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재단법인 설명에는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죠. 무권대리 아까 말했죠. 우리 분양받았어 이 말이죠. 그럴 때 본인은 이름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자, 요 대리권 없는 의리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그래서 여기요, 갑을 대리했죠. 갑을 대리해서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의리죠. 대리권 없이요 했죠. 여기 또 선인 경우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선, 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채고할 수 있다.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여기요, 의리 갑을요 단독 상속하죠. 단독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이치게 받는다.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승계인 또는 무권 대리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2번 틀렸죠? 3번,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왜요? 추인은 뭐다? 추인은 의사 표시이죠. 그럼 의사 표시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어떻게? 명시적. 어떻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4번, 갑이 을에게 추인. 이게 문제죠. 대리인한테 추인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상대방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때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을이 미성년자다,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우리가 무권 대리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미성년자다, 그러면 갑은 을의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무권 대리인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미성년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 말은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계약을, 아니요, 미성년자인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이렇게. 자,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추인하죠. 추인하면은 그건 유효니까 갑은 병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하고, 반대로 병은 갑에게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효다 이 말이죠. 갑이 추인하면 갑의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제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1번, 2번 똑같죠? 을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을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OX, X. 그래서 미성년자는 무권 대리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병이 매매계약을 철회했다, 선의로 철회했다. 철회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3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했는데 상대방이 확답을 발이죠.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발신주의.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이거 발신주의죠.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다. 단독 상속. 그러면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다. 만약에 단독으로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여러분요, 이것은 이 지문은 공부 좀 하면 누구나 알아. 그럼 누구나 아니까요? 먼저 여기를 딱 봐가지고 여기서 옳은 걸 찾으라 해서 틀린 걸 찾으라 해서 옳은 거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지 않는 거 다 틀려. 기억. 그럼요, 1번, 2번, 4번에서 골라야 돼. 알겠죠? 2번 병이 상당한 경영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죠.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 도달 아니야. 발신주의죠.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기억하고, 이것은 법조문이니까 여러분이 10월달 정도 되면 이건 다 알아, 누구든지. 알겠죠? 기억 니은이 들어가고 기억 니은이 없으면 다 틀려. 기억 니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아무것도 모르면 너는 몇 번 찍을래? 나는 3번 찍을래? 4번 찍을래?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 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해. 유권 대리. 유권 대리란 말은 표현 대리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큰일 나. 늘 매매 계약을 디귿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세 개가 다 디귿 들어갔네요. 알겠죠? 여기. 자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가 됐죠? 병 앞으로, 상대방 앞으로.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께 말소를 청구할 때는 말소를 청구. 그래서 병은 누구? 상대방은 을의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요, 유권 대리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대리인 책임을 진다. 그러면요, 본인은요, 나는 저놈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쟤는 무권 대리다 이렇게 죠. 그래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법 봐봐. 증명하는 방법은 봐. 여기요, 상대방은 뭐를 주장해? 상대방은요, 유권 대리라는 것은 을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다. 그걸 증명한 상대방이. 그럼요, 유권 대리가 받아들여지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럼 이제는, 그러면 누구는요? 본인은 뭘 주장한다? 본인은 무권 대리 주장. 무권 대리 주장이. 그럼 무권 대리가 인정되면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 책임져. 무권 대리인 책임을 져. 알죠? 무권 대리가 받아들여지면. 자, 무권 대리를 주장했는데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거 정답 이유가 표현들이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봐봐. 먼저 상대방은요, 유권대리 주장에 대리권이 있다. 그럼 본인은 무권대리 주장에, 무권대리. 그럼 다시 상대방은요, 뭐를 주장해? 표현대리 주장해. 상대방은 다시 표현대리 주장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본인. 없다, 무권대리인 책임을 져. 이것만 딱 하나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누가 입증한다? 대리권의 존재는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몇 문제 남았어요? 몇 문제 남았어? 마지막이에요? 자, 행위능력자 을은, 행위능력자 을이라고 그랬죠?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요, 행위능력자 을이죠?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했죠? 그래서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인비로 탕제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그럼 여기 봐봐.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나만 주장한다? 무권대리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요즘은 행위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했어. 갑을요 이렇게 대리했죠. 대리권 없이. 그래서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한다. 그래서 이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리고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네요.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네요. 이건 무권대리죠. 원래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무권대리니까요. 을은 그 계약금을 유용비로 탕진했네. 그리고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없네. 1번은요.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을의 무권대리를 뭐다? 병이 몰랐다.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모르는 경우 뭐죠? 모르는 병은 뭐다? 선이죠. 선인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2번 병이요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죠. 처리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걸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이다. 확정적으로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죠. 유효하게 처리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요, 지금 무효니까 갑은 아무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여기서 철회권 행사하잖아요. 철회권 행사하면은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은 청구를 하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을한테 청구해야 되겠죠. 왜? 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알겠죠? 병이 계약을 처리하죠. 처리를 한다. 병이 처리하면 갑은 처리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은요, 병 너는 선이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의 증명책임을 누가 한다? 갑이 증명을 해야 돼. 아까 그랬죠? 상대방이 처리하려고 하면 처리를 못하게 하려면 갑이 증명을 해야 돼요. 5번 병의 계약 철회하기 전에요, 갑이 사망하고 단독 상속이 됐죠. 을이 선이 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알겠죠?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자, 됐죠?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요, 대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봤는데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권대리가요, 무권대리는 거의 뭐 대부분이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근데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전체적인 구조 있죠. 갑을 병,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갑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을은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채고, 병은 갑이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시해야 되고, 무권대리인 자신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제한 능력자가 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무과실 책임으로서 제3자의 서류, 문서, 위조 등이 있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가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무권대리인이 할 수 있다. 철회권은 누구한테 한다?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권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추인은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고,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추인해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럼 몇 가지 안 되죠? 그럼 이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뭐냐면, 항상 상대방이 선인 경우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채고할 수 있고, 악인 경우는 채고는 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한다? 철회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권대리는 딱 구조가요,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인데 사실 좀 더 어려운 것은 표현대리 같은 것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설명하기요. 근데 다행히도 표현대리는 자주 그렇게 나오는 테마는 아니고요. 무권대리는 해년마다 나오는 것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통 뭐 다른 데는 세 문제로 돼 있는데 그것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대리인이 추인으로 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인 추인으로 보니까요.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요, 우리가요, 뭐를 한다? 대리에서는 먼저 상대방은 유권대리 주장해. 저 사람이 유권대리다. 그럼 본인은 뭐를 주장하냐? 나는 쟤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다. 알겠죠? 나는 쟤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어. 그럼 무권대리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되니까 원래는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쟤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어. 이렇게 무권대리를 주장을 해. 그럼 무권대리가 받아들여지죠?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뭐가 된다?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고. 만약에 무권대리가 되죠? 그럼 상대방은 뭘 주장한다? 나는 제가 진짜 대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뭘 주장한다? 표현대리를 주장해. 그래서 표현대리가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대리가 받아들이면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런데요, 여기 봐봐.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철회를 안 하면 상대방은 선일 때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상대방이 처리하려면 본인이 상대방은 악이라고 증명해서 처리를 못하게 하고, 무권대리인 책임지려면 상대방은 선이 모가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권대리는요, 이 상대방은 사람은 내가 무권대리인 것을 알았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 것은 입증 책임이 두 가지예요. 뭐가 두 가지다? 입증 책임이 본인은 상대방이요 선이다 악이다, 악이라고 증명해서 추인을 철회를 못하게 하고, 무권대리는요 상대방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무슨 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 본인은 무슨 대리를 주장하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나는 쟤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대리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무권대리가 되고, 그럼 무권대리가 되니까 무권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고? 표현대리가 들어있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지고? 본인.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 그래서 항상 문제 보면 뭐가 나오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무슨 대리로만 가라? 무권대리로만 가라 이런 말이에요. 우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전체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 아마요, 다음 주도 개론을 금요일날 개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일요일날 이제 고압 선생님이 일요일날 계속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3주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주인데요. 어떻게 할까? 이것은요, 지금 7월 이번 주 다 끝났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요 공법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민법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요일 한 번 더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렇지 않고요. 한 주 참았다가 그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 것이, 토요일 날 차라리요 3시에서부터 6시나 7시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일요일 날 굳이 안 나와도 되겠더라고요. 그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요. 알겠죠? 어떤 것이 좋은지요? 화요일로 나가서 여러분하고 상의 한번 해보고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